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상품 등록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동안은 카테고리 불문하시고 상품을 다 올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명함 그리고 인쇄 쪽 상품이 잘 나갈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탁 도매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매 업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품들 계속 올렸는데 저는 수면 안대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못 팔더라고요, 더. 그래서 구하러 중국 도매 시장도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잘 팔리는 게 캐릭터 상품인데 이 캐릭터 상품은 이제 한국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다 보면 나와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꾸준히 등록해 보시고 3개월간 꾸준히 등록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상품을 못 판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찾는 거에 대한 센스가 없으시거나 아예 상품을 보시는 센스가 없으시거나 상품을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뭐 상표권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팔아보셔야 신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등록하셨을 때 어느 카테고리가 나랑 마진이 좀 많이 남는지나 아니면 나랑 핏이 잘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일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취미로 흥미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는데 좋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러닝 타임이 길게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쇼핑몰 처음 시작하신다면 웬만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SNS에서 지금 인기 있는 상품들 요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선별적으로 트렌디한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올려보시는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다가 보시면은 틈새 시장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틈새 시장 몇 개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야, 가자면 이거 꿀팁이네. 네.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의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혹시 쿠팡에서 옷 사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봤어요. 안 사보셨죠? 예, 저 생필품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 왜 살 것 같으세요? 빨리 와서 빨리 오는 상품이 옷 음. 중에서 왜 필요할까요? 내일 입을 거? 그쵸. 내일 내가 여행을 가야 음.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바캉스로 입고 사야 돼요. 바캉스로 네. 그러네요. 맞네. 그리고 수영복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으면 또 입어야 되는 정장이 의외로 잘 나가요. 그리고 교복 안에 입는 이런 셔츠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나가요. 객단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해가지고 의류가 올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야, 이거 되게 괜찮다. 네, 제트 배송이나 이런 데에도 잘 받아주는 상품이어서 이런 쪽으로 상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쪽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좀 돈 안 들이고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공예품. 수공예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편 감동시키기 이벤트예요. 남편 요즘 힘든가? 남편들? 그래서 현관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현관문에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K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레터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검색량은 10,000 이상이 되는데 상품 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키트가 가는 거죠. 그 키트가 그 10,000원짜리 넣을 수 있는 그 비닐 봉투랑 꽃 모양이랑 레터링 인쇄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뿐인데 얘가 객단가가 한 10,000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가율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나쁘지 않죠. 네. 예,
와이프 감동시키기 키워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냐하면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와이프가 달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감동시키는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많아요. 우리 고무신 군화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옛날에 우리 솔라씨 다 접어봤잖아요. 안 접어봤나요? 저 접어. 솔라씨가 뭐지? 솔라씨 그 비타민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인이니까 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 줬거든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몰라요.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여자친구 또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해줬을 때 남자가 감동을 하겠다. 사실 남편한테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 현금을 더 주는 걸 음. 사실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진도 남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감동할 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줄 때 네, 내가 고생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줄 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집에 오면은 그냥 평범한 남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면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편은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좀 간혹 좀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런 걸 이벤트 하는 게 요즘 키워드가 높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쪽 키워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공통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기구 쪽 봐주시면 농기구. 좋을 것 같아요. 농기구 쪽 꽤 잘 나가. 지금 농번기 한창이잖아요. 이제 네, 고추 따는 의자 파세요, 여러분. 고추 따는 의자, 짱, 고추 따는 짱. 의자 그리고 전지가위 요런 거 정말 전지가위.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 좀 저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농기구들은 근데 이제 가을이 딱 지나면 이제 올스타, 그죠? 음. 예. 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나쌤님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도매 업체 혹은 국내 공장 제조업체에서도 소싱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도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국 도매 시장은 대부분 그냥 중국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가 판매하는 그냥 유통 같은 느낌? 거의 소매시장 같은 느낌이 좀 많고요. 중국의 소매시장 같다는 느낌이 좀 많고 다만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보던 거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딱 핫했을 때 달고나 과자 만드는 거 되게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달고나 키트. 네, 맞아요. 음. 그 상품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구하기가 그렇죠. 힘들죠. 중국에서는 달고나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남대문에 가면 정말 잘 찾을 수도 있었고 동대문 종합시장에도 상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한 상품들은 대부분 도매시장에 가시면 바로 다음날 보시면은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한국 도매시장이 좋고요. 좀 더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을 찾으실 때는 중국 도매시장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상품을 팔고 있는 도매 사이트라든가 도매처는 사실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중국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한번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필터링 돼서 가지고 온 상품들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품을 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주문 넣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일반적으로 위탁도매에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위탁도매를 잘 팔았던 물건들을 중국에서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올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뭐 이럴 때는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럴 때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뭐 아까 그 달고나 키트로 조금 예를 좀 설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재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줘야 되는 상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닿거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린이용 제품이거나 화장품이거나 이런 상품들은 국내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씩 인증을 다 거쳐서 들어왔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도매 상품들을 좀 더 찾으시거나 제조사를 직접 컨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쪽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시거나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웬만하시면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죠.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는 1688이 가격은 싼데 결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일단은 채팅으로 흥정을 좀 먼저 해가지고 상품을 일단 몇 개 가지고 와 보고 상품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그 공장을 찾아내는 거는 1688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온꿈사닷컴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장조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공장을 컨택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로 상품을 찍어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수입을 하실 때는 알리바바가 가장 쉽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투트로입니다. 이번에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쯤이면은 한 번 정도는 다 그래도 스치고 갔거나 아니면 인연이 조금 있거나 하신 그런 분이세요. 자, 다나쌤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다나쌤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경원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 투트릭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쇼핑몰을 한다면 한 번쯤은 교육센터에서 만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업 강사를 하고 있고 현직 셀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다나쌤님 하면은 그 닉네임부터도 그냥 쌤이 들어가잖아요. 네. 쌤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강사 경력이 굉장히 먼저 눈에 띄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을 강의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쇼핑몰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무래도 기능적인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의 본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바이블한 내용을 좀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실 창업의 노하우들도 담겨져 있기는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거나 뭐 쿠팡을 시작하시거나 뭐 카페24를 시작하시거나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하셔서 상품을 등록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담겨져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업을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한 케이스고, 이제 다나쌤님은 이제 강사부터 이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랑 가리키는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노하우든가 아니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빌드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다나쌤님은 진짜 철저하게 기술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러니까 서로 둘 다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고 초보분들, 특히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들으면은 정말로 좋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어찌 하다 보니까 강의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은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어떤 카테고리로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선 돈 되는 건 다 판다라고 생각해 돈 되는 건 주시면 다 판다. 네,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일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건 자동차 연료 첨가제 쪽 상품이 제일 매출이 좀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2016년부터 운영했던 쇼핑몰로 어느 정도 네이밍이 되어 있는 쇼핑몰은 명함이나 인쇄물 제작하는 이쪽 쇼핑몰 쪽은 좀 잘 되고 있고요. 2015년에 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팔고 있는 어린이 완구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건 지금 다 팔고 있다. 지금 보면은 다나쌤님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위탁도 해봤고 국내 제작, 국내 사입, 중국 사입, 해외 구매 대행까지. 맞습니다. 왜냐면 가리키려면 다 알아야 되니까. 해외 셀링도 해봤습니다. 네, 해외 셀링까지. 야, 그러니까 안 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래도 해보고 소비의 결과를 내보고 그리고 앞단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내가 다 알려줄 수 있겠다. 이걸로 다 한 거네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입성을 하게 된 게 디자인 쪽 강의로 먼저 입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을 많이 가르쳐 드리는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포토샵을 잘 가르쳐 드려도 또는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 드려도 왜 못 팔지? 라는 의문에서 사실은 쇼핑몰 하는 걸 좀 출발을 하게 됐는데, 쇼핑몰을 아무래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디자인도
당연히 구색에 맞춰가지고는 필요하시겠지만 실제로 셀링을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질문들도 굉장히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했는데 안 팔려요 라는 질문을 디자인 강사인 저한테 하시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고자 저는 셀링을 먼저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사를 시작을 했고 선생님을 시작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쇼핑몰 쪽으로 들어온 거는 2012년에 제가 들어오게 됐어요. 진짜 거의 오래됐다.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라고 이야기. 10년 됐네요, 만. 네, 네. 지금 10년 네, 됐습니다. 네. 원래부터 이런 쪽 일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개인 사업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알바를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래서 대학도 컴퓨터 특기자로 대학을 갔었고, 그걸 가지고 사실 사회에 나왔는데 취업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강사가 좀 잘 맞는 성향이더라고요. 그리고 과도 사범대학을 나오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컴퓨터 학원, 우리 옛날에 그린아트 컴퓨터 학원 이런 학원들 많았었잖아요. 그런 데서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이런 거를 먼저 가르치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지마켓 옥션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일들을 계속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이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0일 다닐 때. 네. 오, 10년 됐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쪽 계통에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거잖아요. 10년 이상 그래도 이 일을 해면서, 물론 이제 단기간으로도 성과를 내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10년 이상 이 일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도 이걸로 밥 먹고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면은 그래도 좀 배울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이 바닥이 사실 부침이 되게 심한 곳인데 그래도 10년 동안 계신 게 정말 멋지신 것 같고요.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하나 있는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이제 수강생들 중에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이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사실 강의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분들의 눈빛이나 자세에서 대부분 사실 좀 결정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 보통 수업을 하면 하루 단기로 끝나는 수업들도 있기는 하지만 좀 한 3, 4일, 뭐 6일 이렇게 수업을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수강생분들이 제 수업은 되게 특이하게도 결석이 거의 없는 수업이어가지고 스스로 자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고 이분들은 왜 안 나는 거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봤을 때는 실행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오늘 이 상품 잘 팔려요 라고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올리시고 숙제를 내드려도 안 해오시고 이런 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분들에서 가장 큰 또 이 달라지는 부분, 좀 차이점 이런 걸 보면은 간절함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다나쌤님 수업을 듣는 분들의 연령대가 조금 있죠. 저는 생각보다 어려요? 연령대가 어려요? 제 나이가 평균이에요. 그냥 제 다나쌤님 19살? 아니요? 너무 좋겠다. 네. 몇 살 정도가 많으세요? 보통? 제가 아무래도 이 10년 차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부터 30대 때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남녀노소 정말 불문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마켓이나 옥션이나 네이버에서 강의를 할 때는 주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수강생을 좀 많이 오셨고, 사설기관에서 수업을 좀 많이 할 때는 대부분이 20대, 30대, 뭐 40대 요 나이에 보통 이렇게 포진이 잘 되어 있으세요.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온라인 셀러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가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다나쌤님 수업에서도 여실히 느끼실 텐데, 지금 시작해도 온라인 비즈니스가 다나쌤님이 생각할 때 늦지 않았는지 혹은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양한 연령대가 막 50대, 60대가 시작해도 괜찮은 건지. 이거 매운맛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순한 맛으로 얘기해야 되나요?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만하게 보시면 들어오지 마시라는 얘기를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제가
웹디자인 강사를 할 때 2010년 이 정도의 시절에도 쇼핑몰을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더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의류 쇼핑몰들을 대부분 많이 그쵸, 하시고 의류 많이. 네, 카페24 이용해가지고 쇼핑몰들을 많이 만드셔서 저한테 디자인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했던 게 오늘 10개가 오픈해서 11개가 망하는 게 쇼핑몰인데 진짜 시작하겠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사실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이 폐업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옛날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다는 뜻은 옛날에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들어와도 적은 인원이 들어와도 똑같이 살아남는 거는 요만큼이고 지금은 시장이 커졌지만 또 많이 또 왔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또 성공하는 비율로 따지면 네. 또 떨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온라인 쇼핑몰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월에 1조 이상이 성장되는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점이 월에 1조요? 네, 월에 1조. 와. 네, 그래서 저희 진짜 나라 크다. 우리나라 매출액만 놓고 봤을 때도 2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결코 작은 시장은 아니어서 많은 분들이 작년에 30만 명이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해요. 카페24 추산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오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또 잘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풀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 숙제가 달라지는 거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좀, 무책임한 예, 이야기가 무책임한 아닐까라는 이야기죠. 생각이 예. 듭니다. 알고 가야죠. 그쵸? 맞아요. 예. 네. 그 다나쌤님의 누적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지금 제 누적 수강생은 사실은 숫자로 순간 나타내고 40만 명 이런 줄 알았어요. 40 이런 줄 알았어요. 중복 수강생까지 하면 한 3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30만 명이요? 네, 제가 이베이에 있을 때만 해도 월에 가르쳤던 분이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12달을 하면 대충 그 정도 나오고 거기다 지금은 제가 온라인 강의들도 많이 찍어놓고 있고 유튜브로 또 듣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 포함을 하면 그냥 오가닉하게 잡았을 때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내가 감히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넘사벽 그런 사장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넘사벽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아주 사랑해 주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고 계속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님이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부산 수업에 오셔가지고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연령대가 60대셨어요. 나이가 굉장히 좀 많으셨는데 정말 주무시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허벅지를 꼬집는 모습이 눈앞에서 이렇게 보일 정도로 정말 열심히 수강을 하시고 그 나이대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거든요. 거의 디폴트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 나이대죠. 네, 근데 그분이 부자셨더라고요. 네, 이게 원래 하셨던 업이 수산업 쪽에 좀 종사를 하셔가지고 수상업 무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어를 가지고 오시는데 큰 손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 버셨는데 지금은 월에 10억 정도 버십니다. 와. 네, 굉장히 많이 매출이 성장이 됐는데 상품이 새로 출시되고 등록을 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김 선생 상품명 좀 지어줘. 거의 장명소 수준으로 온라인 장명소네요. 네, 장명소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은 스마트 스토어 프리미엄 등급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계셔서 그 수강생 분이 정말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꼰대 마인드. 말해도 내가 만든 거 최고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는 필요 없고 내가 딱 궁금한 것만 대답해. 이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뭐든지 배워야 되고 평생 배워야 된다. 이걸 어느 정도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렇게 모토로 삼아 놓으시고 제가 나이가 굉장히 어찌 보면 되게 어린데도 거의 불구하고 딸뻘이잖아요. 네, 저희 부산역까지 저를 데리러 오시고 수업이 끝나면 부산역에 데려다 주시고 그 정도로 지내고 있어서 저한테는 부산에 계시는 든든한 저의 백이자 네, 삼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나도 월 10억 찍는 사람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대단하시다. 야, 다나쌤님이 생각하시는 그러면 쇼핑몰을 창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부업으로 쇼핑몰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좀 자유롭다라는 자유롭다. 부분입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 2명이서 6개의 쇼핑몰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명이서 운영이 6개의 쇼핑몰이 다 가능하고 월 1,000만 원 순수익을 얻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직원도 월급 주고 저도 가져갈 돈 그러니까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한 부분이 나오고 저는 아시겠지만 한국에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국에 잘 없었거든요. 여행도 엄청 많이 다니고 다다음 주에는 저희 직원이랑 괌을 가요. 나랑 겹치는 거 아니야? 밤에서 만날지도. 네. 근데 그 정도로 그냥 어찌 보면 시스템만 잘 구축만 해놓는다고 한다면 쇼핑몰 창업을 잘 하셨을 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다. 근데 내가 매출액을 어디까지 올리고 싶냐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매출액을 월 1,000만 원 순수 마진으로 남는 걸로 목표로 그냥 딱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처럼 자유롭게 좀 다니실 수 있겠지만 아까 뭐 10억, 100억 이 정도까지 매출을 생각하신다면 거의 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직원을 갈아 넣어서 사실은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단학생님의 주업은 이제 선생님이니까 아무래도 그 쇼핑몰은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로 들고 가는 느낌이 좀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만약에 인발부 만약에 올인하시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선생님을 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의해보셔서 아시겠죠? 진짜 되게 힘듭니다. 네. 네, 저는 솔직히 나 눈물 날라 그래. 진짜 되게 그 처음엔 좋아서 시작했어요. 네. 그 사람들이 나는 그냥 평상시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알려줬는데 다들 모르는 내용이고 이게 되게 고급 정보인지도 몰랐고 그냥 난 일산이었으니까 그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좀 뭔가 힘들어지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채이기도 하고 물론 어떤 게 저도 제일 힘드세요? 일단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렇지. 그게 좀 왜냐면 사람들의 그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그리고 유사한 정보는 일단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 공유가 되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계속해서 뭔가 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심사임당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2018년도에 네. 강의를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네이버 파트너십계열 수업을 하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유튜브에 그 창업 다마고치 보고 사업자는 냈는데 그 다음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정말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 열의 9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닌데 단학생님 마음은 이게 아닌데 심사임당 때문에 풀이 넓어졌어요. 감사해요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네이버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맞네. 그럴 수도 제가 있겠다. CS 센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걸 저한테 다 물어보시고 제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거의 상품 소싱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심사임당님이 다마고찌님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상품 소싱하는 처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소개해줄 인맥이 없잖아요. 심사임당님이라는 인맥이.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데 제 강의에 와서 결국은 제가 다 상품 소싱할 업체들 다 알려주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으로 다 오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CS를 제가 다 도맡아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는데 2019년이 되면서는 감사했죠. 네, 시장이 넓어지니까 시장이 넓어졌지. 네, 사교육 시장이 이 네이버 공교육 시장이라면 사교육 시장이 너무 넓어져서 심사임당님 덕분에 그래도 집을 샀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집만 샀겠어. 차도 바꿨습니다. 네. 뭐 딱 나오는데 공식적인 질문 또 하나 할게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쇼핑몰을 하면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쇼핑몰 창업을 하실 때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표를 그려왔는데 이 표가 나중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본과 시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실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넣는 만큼 벌잖아요. 많이 넣으면 많이 넣는 만큼 투자금이 많을수록 벌게 될 수 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자본금이 없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매 대행이나 아니면 위탁, 도매 이쪽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은 없는데 내가 자본도 없다. 그렇다면 SNS로 나만의 채널을 먼저 만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시간은 많은데 자본도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근데 여기에는 경험이 뒷받쳐줘야 되는 것 같아요. 사입. 네, 제조나 사입인 것 같습니다. 제조나 사입. 신박하네요. 4분면을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근데 자본은 많은데 시간은 없으실 수 있잖아요. 또는 경험은 덜 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위탁, 도매, 업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플랫폼이 이제 B2B 플랫폼에 많이 입점을 하라 이러는 거네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도매 업체가 돼서 내 물건을 팔아줄 수 있는 셀러들을 많이 모집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팔지 못하니까 시간도 없고. 그럼 나는 물류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위탁 도매 업체를 홍보하는 건 훨씬 더 쉬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여기에 경험이라고 하는 소스가 더해졌을 때는 이 부분은 더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더 있으면 사실은 자본이나 시간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더 높고 시너지가 더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향상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성실하다 라고 하는데 돈은 없다 라고 하면은 네, 시간이 많은 거죠. 시간이 많은 거고, 성향과 이건 굉장히 많이 직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창업을 조금은 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막연한 꿈만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짧게 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고 빠지기에는 좋은 시장은 쇼핑몰은 아닙니다. 오래 갈수록 어느 정도는 속칭 존버할수록 더 많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정도는 내가 해보겠다, 나만의 사업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들어오시는 거를 더 추천을 하고, 향후에는 브랜드로 여러분들의 스토어를 키우셔서 나중에 매각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업성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너무 잘 준비해 오셔갖고. 이 답변이 맞는 건가요?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성향까지 이렇게 자본과 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자, 좋아. 나는 이 4분면 중에 난 여기에 해당해. 라고 시작해서 이제 딱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카테고리를 시작하는 게 조금 좋을까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상품 등록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이 경험을 쌓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3개월 동안은 카테고리 불문하시고 상품을 다 올려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명함 그리고 인쇄 쪽 상품이 잘 나갈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탁 도매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매 업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품들 계속 올렸는데 저는 수면 안대가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이게 재고가 없으니까 못 팔더라고요, 더. 그래서 구하러 중국 도매 시장도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잘 팔리는 게 캐릭터 상품인데 이 캐릭터 상품은 이제 한국에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또 거기에서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래서 이 상품 소싱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는데, 다양한 카테고리를 판매를 하시다 보면 나와 가장 잘 맞는 카테고리를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꾸준히 등록해 보시고, 3개월간 꾸준히 등록을 하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상품을 못 판다,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찾는 거에 대한 센스가 없으시거나 아예 상품을 보시는 센스가 없으시거나 상품을 구하실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 있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규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반을 하실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적으실 수 있죠. 그래서 상품
상품을 등록하시는 것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팔아보셔야 신고도 당해보시고 그리고 등록하셨을 때 어느 카테고리가 나랑 마진이 좀 많이 남는지나 아니면 나랑 핏이 잘 맞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제일 깊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취미로 흥미로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는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아셔가지고 상품을 등록하시는데 좋은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굉장히 러닝타임이 길게 들어가세요. 근데 그러기에는 당신은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웬만하시면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SNS에서 지금 인기 있는 상품들 요런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선별적으로 트렌디한 것들을 그때그때에 맞춰가지고 올려보시는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판매를 하시다가 보시면은 틈새 시장들이 보일 거예요. 제가 틈새 시장 몇 개만 조금 안내를 해드리고 가자면 야, 꿀팁이네. 네. 제가 쿠팡에서 판매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의류를 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혹시 쿠팡에서 옷 사보셨어요? 아니요, 안 사봤어요. 안 사보셨죠? 예, 저 생필품 위주로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쿠팡에서 옷을 사시는 분들 왜 살 것 같으세요? 빨리 와서 빨리 오는 상품이 음. 옷 중에서 왜 필요할까요? 내일 입을 거? 그쵸. 내일 내가 여행을 가야 음. 되면 여자들은 무조건 바캉스룩을 사야 돼요. 바캉스로 네. 그러네요. 맞네. 그리고 수영복 같은 거 이런 거 사야 되고 그리고 내일 면접이 있으면 또 입어야 되는 정장이 의외로 잘 나가요. 그리고 교복 안에 입는 이런 셔츠나 아니면은 안에 있는 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나가요. 객단가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해가지고 의류가 올려져 있으면 생각보다 마진도 많이 남고 야, 이거 되게 괜찮다. 네, 제트배송이나 이런 데에도 잘 받아주는 상품이어서 이런 쪽으로 상품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네이버 쪽으로 판매를 하신다면 사실은 제가 좀 돈 안 들이고 제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공예품. 수공예품?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남편 감동시키기 이벤트예요. 남편 요즘 힘든가? 남편들? 그래서 현관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현관문에 5만 원짜리 돈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K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레터링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요즘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검색량은 10,000 이상이 되는데 상품 수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키트가 가는 거죠. 키트가 그 10,000원짜리 넣을 수 있는 그 비닐 봉투랑 꽃 모양이랑 레터링 인쇄된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뿐인데 얘가 객단가가 한 10,000원이 좀 넘어가거든요. 근데 원가율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마진이 굉장히 아름답죠. 나쁘지 않죠. 네. 예, 와이프 감동시키기 키워드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왜냐하면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와이프가 달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감동시키는 이벤트들은 일반적으로 많아요. 우리 고무신 군화 뭐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옛날에 우리 솔라씨 다 접어봤잖아요. 안 접어봤나요? 저 접어. 솔라씨가 뭐지? 솔라씨 그 비타민 아, 이렇게 넣어가지고 군인이니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 줬거든요. 아, 근데 여자친구가 없어서 몰라요. 그런 아기자기한 것도 어. 이렇게 보내는 거는 여자친구 또는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해줬을 때 남자가 감동을 하겠다. 사실 남편한테 뭐 명품 가방을 사준다고 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진 않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네, 이 현금을 더 주는 걸 음. 사실 더 좋기도 하고 그리고 이벤트이기 때문에 사진도 남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가장 감동할 때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를 알아줄 때, 예,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아줄 때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집에 오면은 그냥 평범한 남편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면은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남편은 이제 살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면 좀 간혹 좀 섭섭할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이벤트 하는 게 요즘 키워드가 높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이버에서 상품 판매하실 때는 웬만하면 그쪽 키워드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 공통적인 카테고리 중에서 조금은 추천을 해드리는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기구 쪽 봐주시면 농기구. 좋을 것 같아요. 농기구 쪽 지금 농번기 한창이잖아요, 이제. 네, 고추 따는 의자 파세요, 여러분. 고추 따는 의자.
짱 해주다는 짱. 거죠. 그리고 전지가위 요런 거 정말 전지가위.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 좀 저기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한때 엄청 잘 나갔던 상품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농기구들은 근데 이제 가을이 딱 지나면 이제 올스타. 그죠? 음. 예. 오.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나쌤님은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국내 도매업체 혹은 국내 공장, 제조업체에서도 소싱을 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도매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한국 도매 시장은 대부분 그냥 중국에 있는 물건들 가져다가 판매하는 그냥 유통 같은 느낌? 거의 소매시장 같은 느낌이 좀 많고요. 중국의 소매시장 같다는 느낌이 좀 많고, 다만 물건을 온라인으로만 보던 거를 오프라인으로 볼 수 있다. 요거에 대한 장점과, 그리고 뭐 우리 오징어 게임 딱 핫했을 때 달고나 과자 만드는 거 되게 여러분들 많이 찾으셨잖아요. 달고나 키트. 네, 맞아요. 음. 그 상품은 사실은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기에는 트렌드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구하기 힘들죠. 중국에서는 달고나 또 안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은 남대문에 가면 정말 잘 찾을 수도 있었고, 동대문 종합시장에도 상품이 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트렌드한 상품들은 대부분 도매시장에 가시면 바로 다음날 보시면은 딱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한국 도매시장이 좋고요. 좀 더 값싸고 다양한 물건들을 찾으실 때는 중국 도매시장을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있는 그 중국 상품을 팔고 있는 도매 사이트라든가 도매처는 사실 상품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사실 중국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한번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필터링 돼서 가지고 온 상품들이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품을 보고 괜찮네 라고 하면 이제 중국에서 주문 넣는 거. 네, 맞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일반적으로 위탁도매에서 판매하시던 분들이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위탁도매를 잘 팔았던 물건들을 중국에서 똑같은 걸 찾아가지고 올리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품 소싱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조금 알려주세요. 뭐 이럴 때는 국내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이럴 때는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게 낫다. 뭐 아까 그 달고나 키트로 조금 예를 좀 설명해서 주시긴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재밌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상품을 찾아줘야 되는 상품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입에 닿거나 건강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린이용 제품이거나 화장품이거나 이런 상품들은 국내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씩 인증을 다 거쳐서 들어와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도매 상품들을 좀 더 찾으시거나 제조사를 직접 컨택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하고,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쪽 카테고리인 경우에는 중국에서 사오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품을 소싱하시거나 어디에서 가지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웬만하시면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 중에서도 다양한 사이트가 있죠. 1688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뭐 알리바바, 뭐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다 써본 결과는 1688이 가격은 싼데 결제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알리바바를 통해서 일단은 채팅으로 흥정을 좀 먼저 해가지고 상품을 일단 몇 개 가지고 와 보고 상품이 정말 괜찮다 그러면 그 공장을 찾아내는 거는 1688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아니면 온꿈사닷컴 같은 사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상품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시장조사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해당하는 공장을 컨택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로 상품을 찍어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량으로 먼저 수입을 하실 때는 알리바바가 가장 쉽지 않으신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성 상품을 팔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선풍기가 되게 잘 나간다고 쳐요. 이제 좀 있으면은 선풍기가 끝나는 시즌이 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잘 안 팔리게 되면은 그 재고들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 유명한 덤핑 처리. 덤핑 처리? 네. 덤핑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팔아도 잘 나갈까요? 사실 선풍기를 예를 들면은 선풍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유행이 빨리 왔다 갔다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그 해 처리하는 게 낫겠네요. 네, 웬만하면 그 해가 가기 전에 떨이라도 하셔가지고 1+1이라고 하셔서라도 조금 빨리 풀어주시는 게 창고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네. 좀 부피가 있는 것들을 뭐 개수가 많이 안 남았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갖고 있으면 매달 그냥 월세처럼 계속 내야 되는 게 은근히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시즌성 아이템은 그 시즌에 끝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소싱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 상품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고객과 첫 번째 접점인 상품명을 우리가 참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키워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찾는 게 좋고, 그리고 조합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이버가 2022년에 알고리즘을 바꾼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상품이 갑자기 쇼핑 페이지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정석적인 부분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부터 상품이 지금 뭐 카탈로그 매칭으로 묶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요즘에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들도 아실 건데,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표 사진으로 넣어놨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명을 만드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볼펜이 있다라고 하면 삼색 볼펜이에요. 이 삼색 볼펜의 옵션이 제가 보라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파란색을 팔고 있고 검정색을 예를 들어서 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대표 사진을 얘 하나만 걸어놓지 않고 보통은 볼펜을 3개를 같이 놓고 상품명을 삼색 볼펜으로 등록해 놓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상품이 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없는 상품을 판 거죠. 그것보다는 이 상품은 있지만 3개를 같이 놨기 때문에 고객들이 생각했을 때 이 3개가 한 세트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가 지금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신고당하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네이버 쇼핑 노출이 중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 딱 하나만 찍으셔서 상품명에 삼색 볼펜 보라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보라색도 팔고 파란색도 팔고 검정색도 파는 거 옵션에 걸려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표 옵션에 상품을 대표 사진으로 해주시고 대표 사진에 있는 그 옵션을 상품명에 넣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앞쪽에는 브랜드가 유명하다면 브랜드명, 그리고 중간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키워드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옵션까지 적으셔서 35자 이내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몇 바이트 정도 나오죠? 35자니까 70바이트? 70바이트? 네. 뭐 50바이트가 뭐 좋다, 70바이트가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런 거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네. 대표 강사님도 모르시는 거죠. 사실 네이버 개발자도 모릅니다. 그쵸. 네. 네, 이거는 제가 꼭 얘기해 싶었어. 왜냐면 너무 많은 로직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부분을 바꿨는데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완전 새로운 게 탄생돼 버릴 수도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이버 개발자가 직접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있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뇌피셜이지 그 정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죠,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리자면, 우리 네. 초보 셀러들은 사실 메인 키워드만 노출시켜서 판매하기는 힘들잖아요. 다른 셀러분들이 이미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 구매 수량이나 리뷰나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사실 상품 등록할 때는 세부 키워드까지 포함해서 글자 수를 한 49자까지는 적어주시는 건 네이버에서 정해준 기준이에요. 50자 이내로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작성을 해주셔서 넣으시고, 네이버 쇼핑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진행을 하시면서 순위를 좀 많이 올려주세요. 순위를 한 1페이지까지 올려주셨으면 그때 상품명을 1, 2, 3, 4, 5등이 상품명이 짧다면 상품명을 축소시키세요. 메인 키워드만 남겨놓으시고 세부 키워드는 삭제를 시켜버리시고 해시태그에 넣어버리세요. 그러시면은 1, 2, 3, 4등이 대부분 키워드가 짧다는 거는 상품명이 짧을수록 더 상위 랭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상품명 한번 수정하셔가지고 순위가 위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거를 검토해 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좀 더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맞아.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진짜 내가 뭘 하나 검색했을 때 광고 위에 있는 거 4개 제외하면은 대부분 상품명이 짧아. 맞아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 짧은 상태로 노출이 된다는 건 말도 안 됐을 거야. 맞아요. 예. 아, 여기서 또 하나 또 포인트를 하나 주시네요.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다. 네. 예, 왜냐면 사람들은 복잡한 상품명보다도 그냥 깔끔하게 이 상품 딱 지칭하는 걸 선택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에 있는 9글자만 읽고요. 뒤에 글자 안 읽어요. 안 읽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간결하게 돼 있는 게
와, 이 부분 꼭 살려갖고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처음에 왜 상품명을 길게 가지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쇼핑 노출. 검색 광고 네, 노출이 돼야 자체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광고도 하셔야 판매가 되시고 하실 텐데 메인 키워드 광고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세부 키워드로 광고를 하셔야 되니까 상품명에 안 넣으시면 광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길게 적으시라고 하는 이 거죠. 키워드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맞아요. 안 되잖아요. 파워링크처럼 이제 하면 이제 좋은데 파워링크는 되지만 이제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엔 좀 길게 적어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뭐 네이버 강의하다 보면은 그 네이버에서 지금 우리의 정책이에요 하면서 대회입니다 하고 주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아 그런 거 절대 주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좀 있을 줄 강사들도 알았는데.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요. 아 그래. 저희가 만약에 이런 온라인 강의를 찍는다 하더라도 대본이나 이런 것들을 고객센터에서 검수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객센터와 만나고 있으시죠? 판매자분들 많이 대화하실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슨 이건 군인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FM적인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 안 해줬다라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니까 네이버 고객센터에서 고객들에게 계속 많이 받는 질문들을 아예 총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강사한테도 그런 말은 피해라. 이런 말은 해도 괜찮다. 이거를 인정해주고 진행을 하고요. 쿠팡은 더 재밌어요. 쿠팡은 법무팀 검토를 받은 대본만 읽을 수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쿠팡이 알려주고 네이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강사가 찾아내는 지식을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했을 때 검토를 받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받는 일이 더 많지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네이버 개발자 페이지나 아니면 쇼핑 블로그 페이지, 그 고객센터 페이지 요 내용으로 저희도 공부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요 부분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나쌤님과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나쌤님은 EBS 강사 느낌이고 저는 그냥 동네 사설하고 그런 강사 느낌이고. 인타 강사? 네. 왜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쵸? 맞아요. 계약서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이미지 실축, 뇌피셜 이런 걸로 해가지고 했을 때는 강사 강등 이런 게 있어서 네, 저도 유튜브에 이렇게 하시면 떡상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그렇구나. 네, 이미지 걸려. 실보다 득이 많으니까 이것도 타이틀 내려놓지는 못하겠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타이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기업을 키워야 될 텐데요. 무슨 말인지. 원금사 얻는 거 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대형 키워드로만 처음에 초보자들은 조합해서 상품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부 키워드에서 뭐 중소형이나 소형 키워드 안 잡고. 근데 대형 키워드로만으로 조합해서도 노출은 많이는 안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요번에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조금 바뀐 영역인데 초보셀러라고 해가지고 대형 키워드 못 잡는다라는 건 이제는 조금은 아닌 카테고리들이 있어요. 카테고리가 신선 상품이나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품을 더 좋아하는 카테고리의 비중, 가중치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줍니다. 그럼 일단 신선 상품하고 원피스. 네, 원피스 같은 것도 유행, 계절, 의류 쪽. 네, 시즌성이 있는 상품이 자주 올라오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도 운이 좋다면 상위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새롭게 알게 된 지식입니다. 네, 요번에 가중치라는 게 그래서 개선하기가 되게 힘들게 만들어졌어요. 뭔가 네이버 관계자를 모시고 온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분석하는 여자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분명히 나도 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무재고 무자본으로 좀 창업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역시 다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그건 단호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와야 갖다 팔죠. 사올 때 외상해주는 데가 어디 있나요? 우리 아직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데. 무재고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무자본은 힘들다. 그렇죠. 적어도 신용카드 정도는 있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대금을 빨리 메꾸실 수 있는 정도로 판매를 잘 하실 수는 있어야겠죠. 그러면 얼마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가야지 좀 좋지 않을까?
다나쌤님만의 그런 딱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1,000만 원. 1,000만 원? 네, 1,000만 원 정도. 제일 세다. 제가 왜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100원짜리, 200원짜리 가지고 와서 1,000원짜리로 파시면 하나 팔았을 때 900원밖에 안 남잖아요. 생활고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하루에 뭐 10개씩, 20개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남는 돈이 그다지 없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건드려줘야 되는 건데 그 해당하는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더 많이 남기고 판매를 하시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주머니가 좀 탄탄해져야지 이 해당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0만 원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제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이야기를 했냐면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분야도 창업을 하는 쪽이고 내가 이쪽으로 어느 정도 좀 키워서 내가 투자하는 대비 꼭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1,000만 원 중에서 20% 정도는 물건을 구하는데 또는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데에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50%는 광고비에 쓰셨으면 좋겠고 30%는 여러분들 생명 연장을 하시는 데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하셨을 때 3개월로 놓고 봤을 때 1,0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쇼핑몰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있으셔야지 현금 흐름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표 금액치에 따라서 자본금도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은 벌어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네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플랫폼 딱 2개 나왔어요.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 마켓을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요것도 포지셔닝 맵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래서 뜨고 있는 보이는데. 그런 플랫폼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포지셔닝 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신규 고객이 많이 들어오는 곳을 축을 두고 그리고 가로축으로는 보통은 수수료를 두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일단 충성 고객이 많은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디가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 충성 고객의 근데 스마트 스토어 내가 최근에 자주 들어가는 쇼핑몰의 이름을 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충성 고객보다는 돈이 싼 싼 거. 곳으로 이동을 하는 고객들이 좀 많은 곳이 네이버 쇼핑에서 좀 통하는 스마트 스토어 쪽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철새처럼 이동하는 신규 고객이 좀 많이 들어오는 곳이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그러면서 수수료가 가장 낮죠. 그러면은 충성 고객이 제일 많은 곳은 아무래도 자사 쇼핑몰. 그렇죠. 자사가 제일 높죠. 회원가입도 하고 뭐 그러니까. 쿠폰도 받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도 해가지고 그 뭐 의류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신상품들도 자주 보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 2가지 사이에 가운데에 껴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운데에 껴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곳은 사업자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몰입니다. 이곳은 왜 중간이냐? 충성 고객도 들어가져 있고 왜 신규 고객도 들어가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신규 고객들은 네이버에서 고객을 검색을 많이 해서 제일 싼 곳을 찾아가지고 가격 비교 중에서 제일 싼 플랫폼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예를 들어 쿠팡 와우 회원이다 라고 한다면 쿠팡에서만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도 있죠. 네이버에서 검색도 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앱만 실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충성 고객도 있을 거고 신규 고객도 유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수료가 말씀드렸던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비싸요. 하지만 이 마켓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10대 고객이 많아요. 왜냐하면 할인을 해주고요. 문화상품권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40대, 50대가 좀 많은 곳은 지마켓 옵션이에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거기만 써서 아이디는 거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많이 쓰죠. 빠른 배송 때문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다 있고 마켓 플랫폼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만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고객들은 또 가격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근데 요즘에 가장 급부상하고 있는 몰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아실 건데 롯데온이
지금 제일 갓대원. 핫하다. 네, 핫하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거 약간 느낌이 SSC.com 처음 만들 때 MD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MD들 인맥으로 가지고 있는 브랜드사 제품들을 최저가로 때려가지고 런칭을 해가지고 사실 득이 굉장히 좀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롯데닷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도 파격적으로 좀 주고 있으면서 상품 노출이랑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고객들의 편의를 좀 봐주는 UX, UI를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롯데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들 때문에 이 네이밍을 보고 구매하는 고객들, 이런 부분이랑 또 하나 더 있죠. 배송이 좀 빠르죠. 장보기 같은 것들도 잘 보기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당일 배송되는 상품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힘이나 롯데 자체가 또 그리고 투자금을 좀 많이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쿠폰도 많이 뿌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롯데온이 지금은 제일 핫한 오픈마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만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켓 플랫폼들을 따로 이용을 하는 고정 고객들이 있어요. 그 고객들이 있는 곳으로도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네이버보다 쿠팡이 지금 매출이 더 좋거든요.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의 규모로 봤을 때는 당연히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서 낚시를 해야지, 여러분들 돈도 안 되는 곳에 가셔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판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제 내 상품이 좀 잘 팔리다가 예를 들어서 1페이지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네이버도 정책이 변경해갖고 뒤로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상품이 뒤로 밀려난 이유에 대해서 어떤 거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비슷한 사이트로 뭐 판다 랭킹이라든지 뭐 헬프스토어라든지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순위를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 순위를 체크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명을 변경했거나 아니면 가격을 변경했거나 아니면은 대표 사진을 변경했을 때, 요 세 개를 변경을 하셨을 때의 상품의 순위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수정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누락됐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쇼핑 파트너스 페이지를 활용하셔가지고 이 상품이 누락이 된 건지, 쇼핑 파트너스 페이지에서 삭제가 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키워드들 많이 썼거든요. 다이소 뚜러뻥 이런 키워드가 좋아요. 근데 뚜러뻥인데 다이소 게 아니야. 근데 키워드가 좋아서 다이소를 써놓고 뒤에다 다이소 X 이렇게 해놓으면 다이소 뚜러뻥이 검색이 되거든요, 내 상품으로. 이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사용하셨던 분들은 상품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사 브랜드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주로 나오는 정책들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 불필요한 키워드를 스팸성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상품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고요.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점수, 아까 수정하셨을 때 상품이 누락될 수 있다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수정하실 때 꼭 필요하시다라고 하신다면 하나씩 바꾸세요. 그리고 순위 추적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이 순위가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요거를 계속해서 검토해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어디를 건드렸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위 프로그램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아이템 스카우트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템 스카우트를 좀 추천해 드리는데, 아이템 스카우트가 좋은 부분은 내가 상품 수정을 했다 그러면 상품 수정하는 날짜가 나오고요. 그 옆에 순위가 키워드별로 다 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지금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판다 랭킹이라든가 아니면은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래도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 즐겨찾기 항상 있어야 되는 그런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요즘 기준으로. 이거는 자체 홍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를 다 모아놨습니다. 한 200개 정도를. 어디에다가? 스텝 바이 셀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아직 제 유튜브에도 홍보를 안 했거든요. 이거를 검색하는 것도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정 댓글로 해놓을 테니까 저희한테 URL 주실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도매 사이트들 한 100개 정도 모아놨고요. 그리고 순위 찾는, 키워드 찾는 프로그램들 다 모아놨고, 그리고 해외 구매 대행이나 해외 소싱처,
그리고 여러분들이 3PL 회사들도 많이 찾으실 거고, 그리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도 찾으실 거고, 쇼핑몰 단계별로 필요한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 네이버에서 다 검색하셔야 되는데 그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 사이트에 다 모아놨으니까 이런 보시면 좋을 것 거를 같아요. 지식 창업이라고 돈 받고 파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꿔드립니다. 네. 자, 상품 구매가 되면은 반품 교환 그리고 CS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제가 해외 구매 대행 특히 요때 제일 힘들죠. CS나 반품 교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갔다 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 없다 판결이 났는데 이 소비자분께서 신문고에 올리셔가지고 그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에 가서 소비자 대표, 판매자 대표, 뭐 그리고 변호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소비자원 직원들 해가지고 7대1로 거의 약간 당하고 오는 건데요. 네. 거기 가면 무조건 판매자가 집니다. 근데 그 판매자가 지는 포인트에서 변호사님이 저한테 찝어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네가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지는 거야. 그게 상품 페이지에 7일 이내에 단순 변심, 교환 반품, 상품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7일 이내에 의사표명을 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들어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문구가 여러분들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져 있으신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구매 대행도 해당되는 거예요? 네, 구매 대행도요. 7일 이내. 네, 상품이 도착하고 나서 7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이 도착을 하고 나서 7일 이내에 고객들이 깨졌거나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거나 했을 때는 판매자가 무조건 교환 반품을 다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럴 때 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반품 교환 배송비겠죠. 이 배송비가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구매 대행 시에는 해외로 다시 상품을 되돌려 보내야 되잖아요. 또는 내가 사입하는 걸로 해서 이 세금을 다 물고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럴 때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금액을 교환 반품 금액에 다 집어넣어 주셔야 하고요. 근데 네이버나 쿠팡이나 요즘 마켓플러스는 마켓 커머스에서는 무조건 교환 반품에 대한 배송비가 하는 불합리하게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고가의 제품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상품 가격에 교환 반품비를 포함을 시켜서 마진 책정을 잘 해주셔가지고 가격을 책정해 주셔야 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교환 반품이 들어왔을 때에는 웬만하면 방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매했던 물건이 오토바이 지붕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 볼트가 한 가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판매자의 귀책으로 반품하고 싶다. 근데 이게 거의 키로짜리거든요. 그걸 다시 교환으로 중국에 되돌려 보내지도 못해요. 타오바오는 이미 그 판매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볼트 하나 때문에 고객과 어찌 보면 교환 반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객을 설득해야 되죠. 고객님, 저희가 어떤 금액으로 좀 보상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공업사에 가시면 찾으실 수 있으시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해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라는 회유 정책을 또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고객과 원활하게 소통하셔가지고 잘 여러분들이 잘 구슬려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상품 페이지에 꼭 여러분들 교환 반품 배송비 무게당 또는 상품의 가격당 좀 책정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7일 이내에 교환 반품에 대해서 이슈에 대한 것들도 상품 페이지에 꼭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설득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재고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실 운만 좀 좋고 상품이 좀 잘 팔리는 상품이면 반품 들어왔을 때 고객님과 너무 얼굴 붉히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반품 받아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다시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세요. 그럴 때에 한국의 재고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부과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싶었는데 바로 또 이야기
얘기를 해주시네요. 요즘 트렌드로 가장 상품 상세 페이지를 잘 구성할 수 있는 걸까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요, 아예 점수 배점을 해놨습니다. 가산점을 4점을 주고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 페이지예요. 메타 태그 정보라든지 모바일에 좀 최적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책정을 하는 점수표가 있는데, 그 점수표가 블로그 형태로 글을 쓰는 거를 여기는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사는 괜찮은데요, 스마트 스토어만은 상품 페이지를 약간 블로그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지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퇴사할 때 그 가산점 배점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플랫폼에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은 거는 너비 740에서 860인데요. 860에 맞추시면 됩니다. 웬만하시면 작은 데는 줄여가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860으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높이 기준으로 봤을 때 1000픽셀 이내로 잘라서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모바일로 로딩을 할 때 느리지 않기 때문에 다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저희 채널은 대부분 사업가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런 좀 정확한 진짜 정보를 사실 제공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뇌피셜이 많고 자기가 올렸는데 잘 팔린 그게 정답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그게 또 틀린 건 또 아니에요. 맞아요. 또 무언가 어떤 가산점 때문에 또 잘 팔리는 거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구매 건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 건수가 일어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초보분들이 바로 구매 건수를 쌓을 수가 없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진짜 많은 팁을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잘 될까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을 잘 되는 사람들 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나쌤님이 생각할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만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거를 해도 제일 중요한 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업에 어느 정도는 올인할 수 있고, 마음의 한 켠이 아닌 마음의 큰 방을 지금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쇼핑몰 창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뭐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월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뭐 이런 컨텐츠들 정말 많은데, 그런 컨텐츠 보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누워가지고 운동은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트레이닝 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당장이라도 상품을 하나라도 올리는 분들이 돈을 번다. 이거는 무조건 지론이고요. 어떤 곳에도 다 통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요거 하나는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포인트 하나만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쇼핑몰이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세요. 간절함은 가지고서 열심히는 하는데 나는 돈을 못 벌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쇼핑몰 사업에 안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그것도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상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많을 건데, 키워드를 잘 못 찾거나 아니면 상품 보는 눈이 전혀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물건을 정말 잘 사는데 상품 고르는 눈은 없어요. 판매하는 눈이 없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셀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SNS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바로 내가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목에 칼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웬만하시면 SNS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들어내시면 사람만 모이면 기승전 커머스가 열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커머스를 하셔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커머스 붐이 분 게 이제 3, 4년 됐어요. 그렇죠. 오프라인에서 하던 분들도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좀 매출이 잘 안 나와요. 계속.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지금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도 가득 찼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뭔가 재기 혹은 다시 생각의 전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쇼핑몰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요것까지 드리면 네. 여러분 상품이 별로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제품은 자아 실현의 제품일 수 있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누군가가 좋아하겠지.
누군가들은 다들 이런 상품 필요하다고 했어 라고 했는 게 주변의 리서치와 나의 뇌피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아니 한번 먹어보면 다 맛있다고 하는데 한번 먹어보게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것은 비싸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상품이 안 통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경쟁사가 물건 어떻게 팔고 있고 경쟁사와 내 제품은 그닥 차이가 없는데 나만 안 팔려요 라고 한다면 마케팅을 덜해서예요. 또는 경쟁사와 내 상품 비교했는데 내가 패키지도 훨씬 이쁘고 다 괜찮은데 좀 비싸. 그럼 비싸서예요. 그러면 가격을 맞출 수 있게끔 해주거나 광고를 더 하시고 가격을 더 올리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왜 매출이 안 나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매출이 안 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로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건가? 라는 딜레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잘 파는 물건을 선별적으로 만드셔서 판매를 먼저 하시고 판매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자아실현하세요. 돈 벌고 나서 자아실현하는 겁니다. 너무 매운맛인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더 부정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필요해요. 투잡을 하게 된다면 전업으로 시작하는 거랑 조금 접근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사업 투잡으로 시작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투잡으로 시작하신다면 퇴근을 하시고 나셔가지고 적어도 4시간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 가지고 있는 잡을 얻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 나오시고 입사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도 보시고 어려운 면접 통과하셔가지고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서 포지션을 잡으셨잖아요. 근데 왜 쇼핑몰 사업은 그렇게 노력을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의 시간 투자하셔야지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월급만큼 벌려면 당연히 월급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쇼핑몰에서도 노력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늦은 만큼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를 바로 하셔가지고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온라인 시장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래서 초중고대 나오신 것만큼 오래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판매하시면서 돈을 버시면서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쌓아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투잡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 이후에 집중하실 수 있죠.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다이어트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3개월만 딱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결과 바로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뭐 신입사원 월급으로 300만 원 벌기 위해서 16년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한 달에 300만 원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벌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왜 진짜 하루에 9 to 6만 해갖고 돈을 벌려고만 생각을 하냐. 16년을 투자해서 300만 원 받는데 3배 이상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면증에도 걸렸었어요. 아 진짜요? 자기 전에도 상품 안 올렸어 이러고 일어나가지고 상품 올리는 저였는데 저만 해도 10년 차인데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면 그쵸. 당연히 그 돈을 못 벌죠. 시간 관리 빼먹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9 to 6라고 했는데 그 이상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나쌤님은 시간 관리를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잠은 언제 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초창기에 딱 집중하는 시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딱 1년 정도는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쇼핑몰 하기 위해서 좀 고생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벌었는 거를 그 다음 해 1년 동안은 정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온갖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니까 신고란 신고는 다 당해서 뭐 안 불려다닌 데가 없어요. 세관이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불려갔다 오고 식약처 불려갔다 오고 경찰서 불려갔다 오고 이런 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 관리는요 사실 쇼핑몰 셀러가 2인 셀러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을 하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니까 일어나서 뭐라도 다른 거를 하고 있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회사를 운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대를 어느 정도는 정해 놓으시죠.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4시까지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오전 10시에는 발주를 넣고 12시에 돼가지고는 그 해당하는 발주서를 업체들한테 보내주고
한 2시에는 해당하는 송장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톡톡이나 이런 상담들 하고 그리고 나서 순위 관리해주고 마케팅 관리해주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이런 거를 월화수목금 정도는 월요일에는 상품 소싱해야지 화요일에는 상품 페이지 만들어야지 이런 것들을 루틴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여러분들만의 스케줄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고 워라밸도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는 순간에 상품 소싱을 하세요. 저는 핸드폰에 키워드 추적 프로그램 같은 거 다 깔아놔가지고 TV 이렇게 보고 있다가 생로병사의 비밀 뭐 이런 거 나오다 보면은 뭐 로즈힙을 지금 먹으라고 하면 로즈힙이 지금 키워드가 좋을 것 같은데 로즈힙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일상생활에서 상품 소싱을 하시면 상품 소싱 막 맨날 키워드 찾고 뭐 이러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상품들 바로 찾으실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 누군가와 만나고 있을 때 상품 소싱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평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시간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들만의 워라밸을 가져가시면 오랫동안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네. 많이 사라지시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말들만 하나 좀 해주세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걱정이라는 거는요, 다양한 걱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도 있으시지만, 망하면 어떡하지도 있으시고,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것도 벌써 사업자 내기 전에도 걱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안 하셔도요, 온라인 시장은 계속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장하는 시장에 같이 올라탄 트렌디한 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뒤처지지 않게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상품을 등록하시고 상품을 찾아주시고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시고 있는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주시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쇼핑몰 사업은 사실 1인 사업이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지 망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왜냐하면 소자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너스도 적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리스크가 적은 만큼 버는 돈도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들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매일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내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고단할 수도 있으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시장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꼭 화이팅 하셔가지고 들숨의 재력을 날숨의 판매를 이루는 날까지 여러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소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사실 질문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굉장히 당황하면서 왔는데 그래도 셀러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야기가 통하는 느낌? 이게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투트랙님도 워낙 이 시장에서 오랫동안 있으시기도 하고 저에겐 어찌 보면 선배 셀러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저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는 분이셔서 저도 이야기할 때 정석적인 부분들 많이 얘기해드렸지만 거기 위쪽에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쌓아주려면 아무래도 선배의 노하우들이 더 담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때 다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를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지 오래 있을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마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셀러를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책이 바뀌고 뭐가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쌤이 좀 저희 채널에서 든든하게 한 몫을 해주신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댓글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 달아주시면 제가 또 나와가지고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다나쌤님하고 그 좀 뭔가 정석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홍보 하나만 해주세요. 예, 하세요. 제가 와디즈 펀딩의 스마트 스토어 완전 정복 이북이 300페이지 분량과 쇼핑몰 창업 체크리스트 100페이지 분량 그리고 SEO 가이드북 100페이지 분량으로 해가지고 최종 500페이지 정도 되는 이북이 출간이 됩니다. 거기에 VOD 영상까지도 드리고요. 야무지다. 홍보. 네, 좋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